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단 전세로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곳에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사는 물론이고 대형사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단 일단 전세로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곳에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경기도 과천과 하남, 의왕 지역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한제 얘기가 나온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4개월 새 과천 아파트 전세값은 11%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어 하남시, 의왕시 등 순으로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수요가 3기 신도시 공급을 대비해서 전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에선 7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가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향후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에는 3만 2천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고 의왕에선 2,633가구 규모의 내손 다구역 재개발 사업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들 지역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좁혀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일부 부동산 과열 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 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전 거래와 허위 해제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토지 정책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은 1년 새 1억 원 가까이 뛰었지만 하위 10%는 고작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치는 등 부동산 빈부 격차도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증가폭은 2017년 7%에서 지난해 3.4%로 줄었지만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도 추가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평가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삼성전자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6조 5,6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망치대로라면 삼성전자의 내년 1분기 실적은 올해 1분기 6조 2,333억 원보다 5.28% 늘어나게 됩니다. 실적 눈높이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18일 현재 전망치는 3개월 전 전망치인 6조 1,796억 원을 6.2% 웃돌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7조 7,383억 원으로 역시 올해 1분기보다 10.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6,49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8.4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내년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미중 무역 갈등의 봉합 흐름과 반도체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매출은 8조 2,971억 원으로 전 세계 46.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년여 만에 최고 높은 점유율입니다. 김경민 연구원은 내년 연간 기준 반도체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6% 증가한 17조 원으로 전망된다며 D램 가격의 반등세에 따라 20조 3천억 원에서 23조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산업 확장에 따른 반도체 산업 회복과 스마트폰 매출 증가 등도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업 부문 수요가 모두 회복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전체 기업 실적도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신증권은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년 국내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최소 2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가 2달 남은 시점에서 잠잠했던 세단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국민 세단 그랜저인데요. 33살 노장의 이미지를 벗고 각기 다른 성공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공략한다는 포부입니다.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동을 켜니 차량 전면부 양쪽 램프가 켜지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상시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플래그십 세단인 6세대 그랜저의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더 뉴 그랜저는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과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그리고 3.0 LPI의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부분 변경임에도 전장이 4,990mm로 기존보다 60mm 늘어났고 휠베이스와 전폭도 각각 40mm와 10mm 길어졌습니다. 특히 공기청정 기능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등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그런 성공의 이미지를 2020년의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성공을 재해석해서 이번에 2020 성공에 관하여라는 테마로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그랜저의 타겟은 자기만의 신념으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영포티인데요. 2020년 12월 말까지 총 11만 대를 판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는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약 3만 2천 대의 사전 계약이 이뤄지며 국내 최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연말 신차를 연이어 내놓으며 연간 판매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더 뉴 그랜저에 이어 제네시스 GV80 출시가 예정됐고 기아차도 곧 중형 세단 K5 완전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사는 물론이고 대형사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등 9개 손보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5,02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8% 줄었습니다. 특히 한화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의 24분의 1 수준인 14억 원으로 축소됐고 흥국화재는 1년 전의 절반 수준인 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작년 3분기 20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던 롯데손보 역시 이번 3분기에는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소형 손보사들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집니다. 삼성화재는 작년 3분기보다 당기순이익이 32.6% 줄었고 DB손보와 현대해상도 각각 마이너스 19.2%, 마이너스 28.3%를 기록하는 등 대형 손보사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체 손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이 개선된 메리츠화재 역시 채권 매각이익 등으로 투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보험 영업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등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증가가 꼽힙니다. 중국이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것 같은데 제조 원가가 올라갔는데 판매가는 그대로 뒀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고요. 실손도 헐 많이 해준 대신 더 많이 신청을 했으니까 풍선 효과처럼. 보험업계는 또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역시 90%를 웃돌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주민부동산 오늘은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 분양권 이야기 오늘 해주신다고 하던데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지금 분양권의 가격이에요. 네네. 10억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잖아요, 이게. 붙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네,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이 서울 마포구 이대역과 맞닿아 있는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입니다.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매 제한은 지난해 6월 풀렸습니다. 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10억 넘게 붙었다고 해서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실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지난달 초 16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분양가가 최고 8억 4천만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 8억 원 높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최근 같은 평형 분양권 매물이 높게는 18억 원 넘는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10억을 넘어 21억 원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최근 집주인들이 싼 매물은 걷어들이고 값을 불려서 이렇게 내놓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뭐 들어본 마용성의 뭐 대장지구라고도 알고 있고 역세권이고 뭐 워낙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긴 하는데 와,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1, 2억도 아니고 10억. 다른 단지는 어때요, 그러면? 네, 그래서 다른 단지, 그러니까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단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이 영등포구 신길 센트럴자이도 이 좋은 층, 그러니까 로얄동과 로얄층을 중심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9억 원 높은 가량의 그 매물이 형성돼 있고 동작구 롯데캐슬 골든폴에도 분양가보다 5억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이 신축 단지에 그 수억 원가량 웃돈이 몰리는 것은 입주 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최근 직방이 3분기 기준으로 실거래된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 서울 아파트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는 3억 7천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이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45% 뛴 건데 이 지방은 1,700만 원 오른데 그친 걸 비교하면 이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몰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진짜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단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는 시행을 했고 지금 핀셋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풍선 효과나 집값 오름세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저희가 처음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이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이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고 이 신축 단지 등심으로 가격 오름세를 정부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다음 스텝도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어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추가 지정을 주저없이 진행하겠다고 김 차관이 밝혔습니다. 이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시장 교란 행위 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가는 등 계속해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금 확고한데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예견했던 유니클로 임원진의 예상이 들어맞았던 걸까요? 발열 네일을 무료로 준다는 일명 공짜 마케팅 덕분인데요. 실제로 행사 시작일부터 오픈한 지 10여 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나고 심지어 이를 받기 위해 문 밖까지 줄이 이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동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고객들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시작된 일제 불매운동으로 그간 매장이 텅 비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유니클로가 실시하고 있는 공짜 마케팅 때문입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제품 구매 고객에게 발열 네일 10만 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끝났어요. 저희가 11시 오픈인데 한 10분에 마감이 되거든요. 문이 열리자마자 오자마자 들어오셔서 사가지고 받고 나가셔서. 현장을 찾아보니 줄이 늘어선 정도는 아니지만 전보다는 확연히 손님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는 유니클로의 이러한 공짜 마케팅에 몰려든 대기 행렬 사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유니클로 매장 문 밖까지 무료 네일을 받기 위한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불매운동이 한창인 이 시국에 공짜에 애국심을 저버리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초기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한다며 비하 발언을 했고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광고까지 제작하는 등 수차례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클로의 공짜 마케팅을 두고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판매 증가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불매운동 소비자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자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인 판매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되게 반감이 있었던 소비자들은 더 강력하게 뭉치는 자극제가 될 요인이 있고요.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3조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 평균 33만 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며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식 관련 상품의 거래는 줄고 통화 관련 상품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경 706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9%가 줄었습니다. 통화 상품 거래가 늘어난 배경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증권사의 해외 투자 증가로 환해직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화 관련 거래는 7,150조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1%가 늘었습니다. 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주식 선물과 옵션 등 증시 변동성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 거래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거래는 9,209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5%가 줄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역대 최장기 73일간 파업했던 지난 2016년 9월에 이어 3년여 만입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안전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한국철도와 최근까지 10여 차례 실무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게 되고 오늘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속 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고요.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여기 일부 적은 비 소식이 있었고 낮은 기온에 눈이 섞여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충남과 전라 서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저녁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더 추운 아침이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6도, 강릉과 대구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겠는데요.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공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춥겠고 한낮에도 7도 안팎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는데요. 전주는 0도, 대구는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 먼바다와 동해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상으로 최고 4m, 그 밖의 해상도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에 펭수라는 펭귄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단순 캐릭터를 넘어서 방송 예능에 출연도 하고요. 사인회도 하는 등 연예인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인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펭수 사칭 사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펭수 측은 개인정보를 절차 없이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니까요. 사칭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